안녕하세요. 경희 온생한의원 대표원장 박희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인 치매에 대해서, 뇌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매, 언제부터 예방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가장 흔한 치매 종류이죠.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유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윗대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어떤 분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언제부터 인지력이 떨어졌는지를 알아보고 그때로부터 2, 30년 이전부터는 나에게서도 천천히 뇌에 노폐물들이 축적되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고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매는 어떤 방식으로 예방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뇌에서 나오는 노폐물들이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것이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가설들에 따르면 우리 뇌 속의 글림파틱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뇌척수액이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뇌에서 생성되는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일종의 컴퓨터에 회로가 계속해서 가열되다가 어느 순간 조각모음을 못하게 되고 타버리듯이 뇌 기능 또한 계속해서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은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편안한 마음일 때 가장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긴장하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휴식을 잘 취해 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천천히 걷기라든지 명상하기라든지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가 어렵다면 한의원에서 침치료, 부항치료 또는 한약치료를 통해서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 상태만 편안하면 자동으로 치매가 예방이 되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뇌의 활성 상태에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특히 이런 안 좋은 생활 패턴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거나 또는 섭취한 영양소의 문제들로 인해서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유발이 되게 되면 흔히 뇌 노폐물 처리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된 상태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결국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한 번씩 노폐물 청소를 들어가줘야 하는데 대표적인 요법 중에 하나가 림프를 배액시켜주는 요법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뇌척수액이 단순히 중추신경계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림프절들과 약간의 이제 순환과 교류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경추 부위의 림프액의 이제 순환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뇌축수액을 훨씬 더 원활하게 돌려주고 또 배출된 노폐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내척수액의 부드러운 순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천천히 우리 몸의 두개골이 아주 미세한 리듬을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크래니얼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래니얼 리듬이 소실된 사람의 경우 내척수액의 순환이 저하된 상태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우리 뇌의 겉을 싸고 있는 이 두개골이 말랑말랑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게 되고요. 이 굳은 부분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약침 치료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든지 아니면 도침 치료를 통해서 해당 부분의 유착을 풀어드리는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부드럽게 CST라는 두개천골요법을 통해서 해당 부위의 긴장을 느슨하게 해드리고 더욱더 크래니얼 리듬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항산화 식품 섭취 그리고 건강한 지방의 섭취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뇌가 지나치게 과활성화되는 것은 당질의 과잉 섭취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회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액상과당이 정말 안 좋습니다. 정제된 옥수수 시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지나치게 당을 확 한번 끌어올리게 되면
거기에 뇌세포는 완전히 절여지고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포도당에 의존하게 되는 뇌세포는 과잉 활성화, 그리고 계속해서 노폐물을 과잉 생성하는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포도당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온 상태에서 건강한 지방 섭취를 통해서 케톤 대사를 내가 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들기름 섭취, 올리브유 섭취, 이런 건강한 류의 식물성 지방 섭취가 아주 권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 우리 색색깔깔의 채소와 과일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 이런 색깔을 내는 물질들을 우리는 안토시아닌이라고 불리는데, 각 색깔별로 안토시아닌이 각각 다른 영역에 이제 항산화 기능을 띱니다. 항산화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세포가 활성화됐을 때 내뿜는 항산화 색소를 상대적으로 덜 해롭도록 중화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국 우리 뇌세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이 혹사될 수 있고 계속해서 작동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튀어나오는 산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방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포도주를 한 잔 먹으면 장수한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언급까지 있을 정도로, 물론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는 뇌에 해로울 수 있겠지만 거기에 진하게 들어있는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굉장히 큰 이로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 섭취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지나치게 단 과일 섭취는 조금 반대하는 편이고요. 다만 건강한 베리류, 지나치게 달지 않은 블루베리라든지 아사이베리라든지 아니면 아보카도라든지 이런 식단들을 통해서 건강식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은 충분히 진행해 주시는 게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